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청취율 1위를 자랑하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의 신장식 변호사가 어제 2월 8일을 마지막 방송으로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충격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는 신장식의 오늘 코너를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월 8일에 마지막 방송을 하기로 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MBC와 상의를 했는데 저와 MBC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진 않았다. 그래서 제가 물러나기로 했다. MBC에 더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을지 저는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다. 모든 생활과 계획을 뉴스 하이킥 중심으로 짜 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MBC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차한다는 이 신장식 변호사의 말에서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말한 작금의 상황이란 이 뉴스 하이킥에 대한 선방위의 법정 제재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압박과 제재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 자체가 불가하다는 소리죠. 류일임 체제의 방심위가 꾸린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위에서 이 뉴스 하이킥을 겨냥해 연이어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선방위는 지난 2번의 회의에서 뉴스 하이킥에 연달아 3건의 법정 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을 했는데 출연하는 패널 구성과 패널 진행자 발언이 편향됐다는 것이 제재 사유였고 지난 25일 회의에서 지난 5일과 8일, 9일 방송분에 대한 의견 진술 결정이 내려진 만큼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과 김홍일, 류일임으로 이어진 언론 탄압에 하차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어 뉴스 하이킥까지 민주시민들이 애청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이렇게 탄압을 받는 것은 곧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다 틀어 막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나마 MBC라도 어느 정도 권력의 견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이 MBC를 애청하고 시청하고 청취하면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MBC를 탄압 못해 안달일까요? 대표적으로 유튜브 조회수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난 2023년도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서 주요 방송사 뉴스 유튜브 채널 조회수와 구독자를 집계해본 결과 MBC 뉴스는 압도적인 1위로 타 방송사와 비교 불가 그 자체였습니다. 누적 조회수는 MBC, SBS, YTN, KBS, JTBC, 채널A, MBN, TV조선 순이었는데 이 중에 MBC의 조회수는 54억 8,400만 조회수로 2위 SBS의 36억 4,600만 조회수와 무려 18억 뷰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는 지난해 5월 5억 뷰를 비롯해서 7월 5억 4,8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월별 기록에서 1년 내내 1등이었습니다. 지난달 한국갤럽이 유권자 3,003명에게 요즘 어느 방송사를 가장 즐겨 보느냐라고 물은 결과 MBC라는 응답이 1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뉴스 선호가 유튜브 뉴스 이용 지표에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러니 윤석열 정권에서 MBC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것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 하에서 대다수 언론들이 기레기화됐고 또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정상적인 보도를 하는 곳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정권 바뀌고 나면 영원히 언론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언론사들이 적지 않은데 저들이 이재명 대표를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이재명은 하고도 남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재명입니다. 자, 한편 어제 윤석열과 한동훈,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공개 오찬을 2시간 40분에 걸쳐 가졌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안에서 과연 김건희 문제나 또는 총선 관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오찬을 마치고 나온 윤재욱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 문제 없었냐, 김건희의 사과를 주장한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얘기 없었냐, 대통령께서 신년을 맞이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밝힐 계획을 설명했냐 등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선 관련해서 나눈 얘기는 없냐 라는 질문에도 오늘은 선거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민생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이죠.
국민이 우스운 겁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 문제라면 비공개가 아닌 공개를 해야 국민들 보기에도 민생을 위해서 좀 일 좀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민생 문제를 비공개했다? 이거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권칠승 대변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워서 청와대를 나온 윤석열이 용산을 구중궁궐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밀실 정치를 펼치고 있다. 윤석열과 여당 지도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 현안을 두고 2시간 40분이나 대화를 나눴다는 말 믿을 국민은 없다. 여당 지도부 불러서 군기라도 잡은 것이냐?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김건희 의혹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라. 공정과 상식을 약속했던 윤석열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김건희 문제는 이제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고 뭉갠다고 뭉개질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가 다 알아버렸으니까요. 거기에 김건희의 줄리 논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줄리냐 아니냐에 대한 사실 여부를 두고 현재 진해원 검사가 재판을 받고 있지요. 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줄리가 아니어야 성립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는 줄리가 맞다라고 폭로했던 안혜욱 회장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안혜욱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황당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아예 가둬놓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이게 가린다고 가려질 수 있을까요? 어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김건희의 오랜 친구라는 91, 2년부터 알고 지냈던 김건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친구라는 한 여성분은 열린공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지금 전화하는 것도 저의 신변상 아니면 저의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데 이거를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름이 줄리였다. 줄리. 왜냐면 한국 이름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전화하는 거 알면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을 냈습니다. 김건희의 오래된 친구라는 분이 김건희가 줄리 맞다라고 또 한 번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몇 안 되는 동성 친구이기 때문에 신원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줄리가 맞다라고 재차 확인까지 해줬는데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해명을 할까요? 안혜욱 회장과 다른 증인들처럼 또 고발하고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줄리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사실 줄리가 맞든 맞지 않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 그동안 벌어진 수많은 의혹들과 그 사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 그리고 더불어 그에 맞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임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 조작과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하는 천만 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돌입을 했는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자, 또 다른 한편 이재명 대표가 암살 테러를 당했던 그 현장에 사법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탐사 보도에 의하면 그 사법경찰 속에는 국정원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부분이죠.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 전망도에 가는데 왜 국정원 직원들이 사복을 입은 경찰로 위장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경찰과 검찰이 왜 김진성이 단독 범인이라고 결론을 빨리 내리고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것인지 슬슬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면 왠지 엄청난 일이 드러날 것 같다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